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울버햄튼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포워드인 지금 쿠냐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 3명. 꼬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꼬장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해외 축구랑 미국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꼬장님. 자, 아무튼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기존 전력들의 결장도 어느 정도 많은 편이에요. 아, 네, 들어가십시오, 꼬장님.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는 좀 기존 전력 중에서는 좀 수비 전력 누수가 좀 많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이제 매서운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뭐 최근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뭐 홈에선 연패 중인데 반해 뭐 원정에서 뭐 연승 중인 상황으로 뭐 최근 성적은 오히려 지금 원정이 더 좋은 그런 울버햄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승 4패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빌라와 브라이튼 상대로 5골을 실점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붕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필드가 원래 이번 시즌 좀 수비가 안 좋았지만 근래 들어서 좀 더 안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후방 빌드업도 굉장히 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좀 수비 뒷공간도 많이 좀 뚫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비에서 총체적 난국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이제 울버햄튼이 좀 홈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좀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좀 세필드 수비진들의 발이 좀 대체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동성이 좀 좋은 울버햄튼이 좀 세필드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는 다소 좀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세필드가 뭐 완전히 뭐 라인을 내리면서 진짜 뭐 두 줄 수비를 세운다면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걸 좀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좀 울버햄튼이 공격에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 울버햄튼이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양 팀의 흐름, 경기력에서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 경기는 배당이 낮다고 해도, 네, 말이 좀 헛나왔네요. 네. 배당이 좀 낮다고 해도 울버햄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뭐 사실 좀 이번 시즌 울버햄튼이 1.3대 승배당을 받을 거라고는 좀 생각도 못했는데, 현재 울버햄튼의 흐름과 폼, 그리고 지금 세필드의 그런 최악의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건 울버햄튼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사이드 보고, 네, 어느 와는데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승에 2.5씩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울버햄튼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대 오사수나. 일단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결과를 내왔지만, 이제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5대0 대패를 당하면서 좀 수비가 무너진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뭐 이제 그 경기에서 라스팔마스가 좀 전반 초반부터 좀 수비에서 실수가 많았고, 아이고, 오늘 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이제 한 번에 무너졌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좀 라스팔마스의 좀 수비는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원정팀 오사수나 일단 최근 소시에다드와 카디스를 연달아 잡으면서 지금 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오사수나가 상대한 팀이 좀 소시에다드와 지금 카디스다 보니까 다소 좀 공격이 안 좋은 팀들 위주로 좀 상대를 했어요. 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클린시트를 만든 거는 그만큼 뭐 최근 오사수나의 수비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네,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경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것도 내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라스팔마스가 좀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요 경기는 뭐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라스팔마스도 후방에서 이제 볼을 돌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오사수나 역시 템포가 빠른 편도 아니고, 그리고 수비가 견고한 팀 상대로는 생각보다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가면서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라스팔마스가 이제 홈에서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 대패한 게 이번 경기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오사수나의 흐름이나 폼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라스팔마스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네, 싶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사수나 사이드 볼게요. 오사수나 프렌스 보는 경기. 네. 다만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느바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사수나 프렌스 고배당 무승부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이제 아탈란타. 자, 우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모리와 지금 요비치가 결장 중인 상황.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 몬차 상대로 4대2로 지고, 그리고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스타드렌 상대로도 지면서 연패를 거두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밀란이 이전에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 그런 흐름이 꺾이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반면에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사솔로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지금 6연승 중으로 최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도 폭발하면서 지금 수비까지 안정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 조화가 굉장히 좋은 아탈란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뭐 침투 플레이나 좀 측면 전개와 같이 공격 전개가 좋긴 하지만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최근 좀 그런 공격에 좀 잘 대처하는 반면 밀란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처에 어려워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좀 줄곧 보여왔어요. 그만큼 좀 현재 양 팀의 좀 수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최근 그런 경기들에 빗대어 봤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아탈란타가 좀 더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말씀드려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밀란 같은 경우에는 2-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프랑스까지 갔다 와 렌을 상대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도 지금 아탈란타에 비해 좀 많이 열세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아탈란타의 그런 좀 최상의 흐름 및 폼, 그리고 이제 AC 밀란의 그런 좀 체력적인 열세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네,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도전. 이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탈란타 프렌스 고배당 무승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이제 모나코. 자, 일단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결장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랑스 최근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연장전 끝에 이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까지 갔다 와서 이제 패배를 하고, 게다가 이제 연장전까지 좀 치렀기 때문에 지금 좀 체력 소모도 큰 그런 랑스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가 좀 약간 랑스 입장에서는 좀 체력적으로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골로빈과 벤 예데르 없이 이제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예상대로 좀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모나코 입장에서는 좀 희소식인 게 이번 경기부터 이제 골로빈과 벤 예데르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오히려 좀 지난 경기보다는 공격에서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이 두 팀이 좀 만난 경기를 보면 굉장히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간 경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확실히 좀 랑스도 홈에서는 좀 전지성이 좋으면서 공격 전개가 좋고, 모나코야 뭐 이제 홈 원정 상관없이 그래도 이제 좀 공격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양 팀이 맞붙었을 때는 좀 템포가 빠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이고, 그러면서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뭐 다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주일 가량 쉰 모나코와 다르게 이제 2, 3일 전에 독일로 가서 원정 경기를 뛰었고, 이제 심지어 연장전까지 치룬 랑스가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나 에너지 레벨에서 모나코한테 많이 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후반전으로 후반으로 좀 가면 갈수록 더 처질 수 있는 팀은 좀 랑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좀 활동량이나 에너지 레벨에서는 모나코가 우세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프렌스 보도록 할게요. 모나코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 오늘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 프렌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몽펠리에. 자, 일단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자 이제 가투스 감독을 경질했고, 그리고 이제 가세 감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세 감독이 좀 새로 부임하자마자 이제 샤흐타르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전과 달리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감독이 바뀐 후 첫 경기부터 좀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런 마르세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계속해서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메스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오랜만에 굉장히 좀 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 팀 다 이제 좀 최근 안 좋았던 흐름을 어느 정도 끄는 상태에서 만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마르세유도 감독이 바뀐 이후로 좀 공격에서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고, 그리고 몽펠리에도 최근 좀 어느 정도 득점력은 뭐 그렇게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공격 전개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어느 정도 마무리만 잘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몽펠리에가 마르세유 상대로 근 몇 년간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좀 상성상 많이 약했고, 그리고 감독이 바뀐 후 확실히 흐름을 탈 여지가 있는 마르세유의 무게가 더 좀 쏠리는 경기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일단 뭐 몽펠리에 그런 원정 경기력은 아직까지도 지금 못 믿는 상태고, 그리고 마르세유는 지금 감독이 바뀌면서 확실히 좀 흐름을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보면은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마르세유 승부는 경기.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의 핵무 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르세유 승, 고배당 핵무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메로시티 대 이제 페에노르트 LADBC 경기죠. 자, 일단 이제 알메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알메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실점 또한 지금 적은 상황이에요. 일단 뭐 알메로시티의 뭐 최근 좀 실점률을 봤을 때 좀 최근 3경기 기준 1실점으로 다소 좀 안정된 수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달 가까이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우승 후보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페에노르트도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원정이라 해도 페에노르트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최근 좀 페에노르트의 그런 좀 저조한 득점력을 봤을 때 확실히 좀 공격이 좀 폭발하는 모습을 보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페에노르트가 또 뭐 최근 계속해서 좀 꾸준히 이기면서 좀 성적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전처럼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는 게 아닌, 뭐 진짜 뭐 최근 득점을 해도 뭐 1, 2득점에 그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약간 기대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현재 페에노르트의 공격력을 믿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뭐 최근 좀 알메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페에노르트가 뭐 주도를 한다고 해도 과연 좀 폭발적인 득점력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로마 원정을 갔다 왔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연장전까지 치르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많이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좀 페에노르트가 좀 생각보다는 약간 고전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솔직히 뭐 지금 페에노르트 승과 그리고 알메로시티 2.5 프랜승의 좀 배당이 비슷한데, 그러면 저는 요거는 알메로시티 2.5 프랜승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알메로시티 2.5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3.5 기준 요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일단 뭐 수비도 지금 최근 괜찮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많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3.5 기준은 언더까지도 볼만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알메로시티 2.5 프랜승, 안 그러면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아약스. 자, 일단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 X,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베르베인이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알크마르 최근 좀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시타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안 좋았던 흐름을 지금 어느 정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한 알크마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이어갈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노르웨이까지 좀 갔고 거기서 이제 좀 보데글림트와 연장 혈투를 벌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마찬가지로 아약스 역시 좀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좀 많이 열세일 수 있다. 좀 노르웨이까지 갔다 와고 바로 또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알크마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처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네,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좀 홈에서 좀 점유율을 좀 높여가며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서 좀 승부를 좀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초중반에 좀 힘을 써서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약스가 좀 초반부터 좀 템포를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요 경기 역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요 경기 역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네,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뭐 홈에서 알크마르가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약스와의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좀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좀 알크마르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최근 좀 상대 전적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우세한 그런 알크마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는 뭐 승패를 본다면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요거는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알크마르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거는 네, 2.5 기준으로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아약스의 원정 수비가 워낙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알크마르도 충분히 득점력이 약간 폭발할 수 있을 만한 경기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아약스가 뭐 지금 수비가 안 좋지 뭐 공격이 아예 뭐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알크마르가 뭐 홈에서 수비가 좋다고 해도 아약스의 공세를 좀 다 막아내기는 많이 좀 역부족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약간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오바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도 코멘트해 봅니다. 네. 그래서 알크마르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일단은 이제 컵 경기죠. 첼시 대 리버풀. 네, 이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를 리버풀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 햄무, 그리고 어느 바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버풀 승 햄무에 이제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세비야. 자, 요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승.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 요거는 햄무도죠. 그리고 3.5 기준 요거는 언더볼드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대 이제 랭스 리강 경기. 요 경기는 뭐 르아브르 프랑스 고배당 무승부. 그리고 언어바는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네, 이렇게까지 해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바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